물권법에서는 이제 물권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182쪽을 펴보셔. 182쪽에 여기 봐. 우리 물권법에 들어가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가 있고, 여기 오늘 배울 게 물권 총칙이거든. 그럼 이 총칙은 아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2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배워, 변동 원인. 그럼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하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배운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이제 물권이 되는 거고. 그럼 물권자는 어떤 효력을 갖느냐, 그거 배운다니까. 그래서 물권자는 공통적 효력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거 배우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물권의 종류는 2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고 가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물권의 종류는 물권법에서는 8개 있어.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되면 강화해서 왔어도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물권의 종류가 8개가 있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있거든. 그거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권의 종류는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물권의 변동 시기는 어느 때느냐, 이거 배워. 그 다음에 일단 물권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물권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재산권의 효력 아니야? 다시 상처 대포.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처분행위 중에 양도라는 게 말에 나오는데, 이 양도라는 게 여러분들 엄청 괴롭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권리 취득했으면 팔아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주로 물어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수단으로 채청과 물청, 이거 또 배운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 요 토지가 있다고 봐. 이거 하나의 토지야. 갑이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토지가 네모친 토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 이 재개발 사업이나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지적 측량 확정 지역이라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워. 이 토지가 강화 토지야. 이게 이렇게 생겼고 막 자연적으로 막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동리별로 지번,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배웠어?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별로 1번지로부터 시작해서 리에서 뭐 끝난다고. 그리고 다음 리에서 1번지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된다고. 근데 이 지역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바꿔. 그래서 이것이, 자, 한번 여러분들 지적측량 확정지역, 지적측량 확정지역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돼. 또 너무 어려웠네. 괜히 이 얘기했어. 그래서 이 토지가 지적측량 확정지역에서 이렇게 번듯번듯 이렇게 네모지게 탁탁 각이지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계점 좌표에 경계와 수치를 다 기록했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토지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기억해야 돼. 소유자는 그 토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또 처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이 하나의 토지가 가져다주는 물건의 사용가치나, 그래서 사용 수익한다 해서 이걸 사용가치라고 하고, 이 토지를 팔면 돈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바꿔지는 가치를 지배한다고 해서 이걸 교환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그 물권의 박스에 종류에는 점유권, 밑에는 본권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어떤 친구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무단 점거. 그리고 이 토지에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지. 전세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의 허락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갑으로부터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단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점유권이 있는 것이야. 근데 이 중에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본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됐나? 따라서 이 점유권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묻지 않아. 묻지 않고 그냥 1차적으로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됐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에 넣었는지를 묻지 않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외관상 지배하고 있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인정해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야. 신발 다 점유권. 교재 빌려오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충교재. 손 안 들어? 안 샀는데 미리 받은 사람 있잖아. 그 당신에게 그 점유권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본권이 뭐라고 그래서 금방? 자, 이거야 사용가 메모예요. 거기다가 본권 왼쪽에다가 메모.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본권에다가 나봐 출발점이 물권의 출발점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토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 모든 공부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 있다는 거야. 따라서 개인 땅이 아니면 국가 소유 둘 중에 하나예요. 지방자치단체 소유든가. 그러면 모든 토지는 소유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기억해야 돼. 소유권을 필두로 해고 하나는 이 토지 하나에 소유권이 있다 생각을 해. 그러면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도 있죠.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 그거 빌려주고 수익도 얻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라고.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민법의 출발점이야. 물권법에. 그래서 사용 수익한다고 해서 다 같이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그래서 물권은 처음 아까 기본 책에 뭐라고 되냐면 물권은 지배권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 앞에. 지배한다 그 말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본권이라고 한다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용가치만 지배할 수 있는 자격도 본권이라고 그래. 교환가치만 지배할 수 있는 자격도 본권. 둘 다가 지배할 수 있는 자격도 본권. 근데 무단 점유자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단 점유자라고 불러요. 토지를 점유하는 자 중에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뭐라고? 무단 점유자.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받았지. 이 사람은 무단 점유자라고 적법 점유자라고. 그래 근거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으니 적법 점유자다 하고 이 사람은 본권자다 이렇게 말해. 본권자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야. 그래서 물권자 중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본권자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두 번째는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여러분들 저당권은 이 토지에다가 채무자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 쓰고 토지를 담보로 맡겨. 그때 이 은행이라고 하는 저당권은 토지에다가 등기부 일구에 저당권자나 등기만 해놓고 빚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서 경매에서 팔아서 돈으로 교환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를 점유한다고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점유하면서 등기부에 등기만 해놓고 소유자의 처분하는 가치를 우선해서 지배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팔아서 돈으로. 그러므로 저당권은 본권자다 아니다. 본권자라니까. 그러니까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점유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본권자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근데 저당권은 점유요, 비점유요? 비점유하면서 등기부에 등기만 올려놓고 나중에 경매에서 돈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냐면 이 토지 여기가 이 지역권을 누가 갖고 있다면 여기에 인접 토지 을이라는 친구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야. 이용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이 X 토지를 지나서 이게 지금 토지야? 야, 공공도로라고 봐. 공로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부탁을 해서 야, 이 부분을 통로로 좀 이용해서 내가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네가 허용 좀 해다오 할 수도 있겠지. 그때 이 서비스가 요구되는 요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땅을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땅 좀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자 그러더니 갑이 승낙했대. 그래서 승역지 요청했다. 요역지 참 쉽게 가르치더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 이해하셨나? 지금 이 토지를 기억해서 자, 여기 한번 보자. 지금 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 토지가 너무 크지? 너무 크나? 5,000분의 1 축척도야. 500분의 1 축척도, 600분의 1 축척도, 1200, 3000이 아니고 임야의 축척도는 몇 번 얼마를 쓰는 거야? 3006척을 쓰잖아. 임야의 축척도는. 지적법에서 배웠지?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 자, 그 지적 측량 확정 지역에서는 600분의 1을 써. 6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봐. 그래서 갑이, 이 토지가 갑이, 을이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공로로 나가려고 했더니 얘가 공로야, 공로. 나갈 수가 없어. 막혀 있기 때문에. 맹지지. 나갈 길이 막혀 있는 거 맹지. 그러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에게 야, 네 토지 요 부분 요만큼 이용해서 있잖아. 내 공로로 나가게 해다오. 그랬더니 좋지. 그럼 갑이 을이 지나다니도록 인정했잖아. 왜냐하면 갑도 집으로 들어오는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승역지라고 그래. 그리고 서비스가 요구되는 을의 땅을 요역지. 그러면 이때 요역지는 그냥 자기가 지나만 다니는 거지 자기가 독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지역권은 본권이요, 아니요? 본권이지. 설득됐나? 그러면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어쨌든 소유자는 사용 또 수익 또 그럼 처분한다 그 말은 팔아먹기만 하는 것이야, 돈을 받는 것이야. 그래서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지잖아. 그러면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지면 이 가치를 무슨 가치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교환가치.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무슨 가치? 사용가치.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꼭 자기가 사용해야 돼. 그 가치를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어. 그래,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가치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쓰는 지상지역 전세권을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는 사용 수익 이름이 그냥 이해하면 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 한번 읽어본다. 용익물권. 그 다음에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고. 이게 담보물권. 그리고 담보물권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지역권은 일단 점유를 한다, 하지 않는다. 안 써도 돼, 이거. 그냥 머릿속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꼭 써야 속이 시원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점유권과 먼저 본권만 구별해봐.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역권도 본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본권자. 지상권자도 본권자. 유치권자도 본권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도 본권을 해, 본권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허락받으면 다 본권 있는 자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점유자 중에서 그러니까 비점유자,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이거 물어봐. 점유할 권리는 그냥 쉬워.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점유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요. 점유자 중에서. 그럼 임차인은 채권이지.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허락 받았음 안 받았음.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무단 점유자는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안 받았지.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야.
어디? 지상권은 점유할 권리 있겠어 없겠어? 지역권은 점유할 권리 있겠어 없겠어? 없다니까. 지역권은 점유 안 하니까. 지역권은 점유할 권리는 눈에 안 보여? 점유자 중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유자는 점유 않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 있냐 없냐 문제되지 않지.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면서 본권이 있는 자 있고 점유하면서 본권자 있고 그렇게 구별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나? 그럼 저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597페이지를 한번 보셔. 597페이지 봤더니 11번 보셔. 엄청 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있잖아.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끝까지 나하고 운명 같이 합격하는 거지. 공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떨어져 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 봐서 마음이 편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그것까지는 막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야 이게. 한번 읽어본다. 11번 토지를 시작. 점유할 수 있는 여기 봐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골라라고 했잖아. 점유할 수 있는 물권 골라라고 그래서 채권 골라라고 그래서 요거 골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야. 점유할 권리가 있어도. 맞아? 그럼 1번 기업권 전세권은 여기 봐. 전세권은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으면 점유할 권리 있어. 지상권 있어 없어? 저당권 있다 없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문제 삼지 않지. 임차권 여기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점유할 권리는 있음 없음?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으면 점유할 권리 있어. 근데 물권이 아니지. 기억 니은이 정답이죠? 쉬워 안 쉬워? 그래 그렇게 쉽게 내는 거예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 그러니까는 기초를 잘 설득해봐 한번. 자 다시 한번 간다. 내일부터 그만둬야 되겠는데 나는 벌써 그런 생각 하지 마셔. 그냥 지금 공부할 때 자 페이지 물권의 종류를 먼저 이해해서 봐. 자 182쪽을 한번 보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밑에 1번 본권과 점유권 나오지. 그 밑에 박스에 그 박스 1번에 한번 보시라고. 박스 밑에 1번에 한번 읽어본다. 본권과 점유권 1번 제목을 보셨나? 그러니까 182쪽에 7번에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밑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본권과 점유권 읽혀지냐고. 이게 점유권이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이야. 어디 그러면 지상권은 점유권 있어 없어? 지상권은 있어. 그리고 밑에를 뭐라고 그래? 점유권 밑에를 본권. 그럼 여기서는 2장에서는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삼지 않아. 여기서는 본권이 있느냐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소유권의 공통적 특징이 점유 아니냐? 그래서 2장에서 점유권 뺀 거예요. 앞에서 공통적 특징이. 근데 이 중에서 2장에 이것들의 공통적 특징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점유권을 뺐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 본권. 그냥 이해하셨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거기는 봐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밑줄 그어봐. 지배할 수 있는 밑줄. 그 다음 밑에 봐. 오른쪽 봤더니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쓰여있지? 비교해봐요. 글씨를 읽을 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느냐 그냥 지배하는 것이야. 여기는 그냥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여기는 사실상 지배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가치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그냥 밑줄만 긋고 구별해보면 돼. 다시 한다. 사실상. 여기는 점유는 그냥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다 인정해준다고. 근데 여기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틀리잖아. 사실상 지배. 여기를 사실 본권은 사실상을 빼. 물건을 그 사실상 들어가면 안 돼. 법률상 이렇게 써.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봐. 본권은 사실상이다. 법률상이다. 법에서 인정해주는 권리. 여기는 사실상은 법에서 인정해준다. 그런 거 묻지 않아. 이거 구별하셨지?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점유권에다가 이렇게 네모, 여기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1번에 본권과 점유권 이렇게 돼 있네. 요 중에서 점유권 여기다 오른쪽 네모 쳐봐. 점유권에 여기다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자 중에서 구별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본권과 점유권 나오지? 그 1번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봐. 본권과 점유권에다가 이렇게 쓰고 자 비교해봐.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본권과 점유권 이렇게 했어. 구별했어 지금. 그럼 다시 이제 점유권 중에서 점유권과 또 뭘 구별해야 되는데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권 중에서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권리를 점유할 권리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이해만 됐지? 그럼 정의가 무슨 점유할 수 있는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무단 점유자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무단이라고 썼지만 이건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판결 받아봐야 결정돼.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점유자는 그냥 이거 봐. 지상권자도 점유하는데 요놈도 판결 받아봐야 결정된다니까. 전세권자도 점유하고 있어. 근데 무단 점유자인지 아닌지는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둘이 분쟁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재판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 통해서 우리는 판결이 받아지면 소유자 네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해 줬구나. 너 했어? 네. 아니 뭐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지. 판결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단 점유자는 최종적으로 승소해, 패소해. 패소하는 거지. 이걸 무단 점유자라고 그래. 이 사람도 점유자요, 점유자는 아니요. 나중에 3월, 5월 달에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꾸 물어봐서 틀리잖아. 그러면 적으라고 그래. 너는 1,000원씩 더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해결했어. 그 문제. 아까 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다음 중 점유할 권리가 있는 물건을 골라라. 그거 해결했냐고. 그럼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은 이렇게 구별이 된다 하시면 돼. 한번 읽어본다.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용가치의 지배 권능을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물건을 다 같이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럼 두 가지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자의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빼앗아갔잖아. 그래서 소유권의 기능,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둘 중에 하나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빼앗아가서 소유자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용어가. 거기에 박스에 다 같이 제한물권. 그리고 오른쪽에 용익물권 담보 박스 위에 182페이지 위에 박스를 보라고 박스.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분권. 그러면 이게 분권이야 분권. 근데 분권 중에서 대표적인 소유권 아니야. 이걸 이제 또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소유권의 기능을 제한한다. 이게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한물권에 용익물권 보여? 이걸 용익물권을 지상지역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유치권과 저당권을 교환같이 지배하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이것을 무슨 물권이라고 하면 다 담보물권. 이걸 무슨 물권이라고 그래?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어쨌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공권이요, 아니요? 공권이지. 그럼 이 중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고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권의 종류를 잘 이해하시면 돼.